안녕하세요. 사연 방앗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은퇴 후 평온한 노후를 꿈꾸며 제주로 내려간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꿈은 가족과 지인들의 끝없는 방문으로 조용할 틈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가족인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늦게나마 깨달은 경계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멋지고 고운 청취자님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도시에 살면서 늘 제주도의 평화로운 생활을 꿈꿨는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가족과 지인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올 때 우리 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나들며 마치 자기 집인 양 이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마당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을 슬쩍 둘러보더니 자신들이 가져온 짐을 아무렇게나 거실 한복판에 던져놓고는 아이들을 챙기며 서둘러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저희 잠깐 나갔다가 저녁 전에 들어올게요. 그렇게 말한 뒤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우리 집이 단순히 숙박을 위한 공간, 그저 무료 숙소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은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화장실엔 쓰고 간 수건이 널려 있었습니다. 청소며 정리는 모두 제 몫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부엌에서 홀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뒤늦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수건 더 있어요? 아이들이 다 써버려서요. 정말 그 순간은 피곤하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제주도의 귀촌에 살고 있는 65의 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쭉 살다가 은퇴 후 남편의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제주도에 정착한 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요즘은 제주도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 1년 동안은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고민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늘 제주도의 평화로운 생활을 꿈꿨는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혹시 제주도나 해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의 고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가족과 지인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오면 우리 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나들며 마치 자기 집인 양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너무 찾아오지 않아서 걱정이라는데 자주 얼굴을 보니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려 없는 일방적인 방문이 얼마나 불쾌하고 고단한 일인지 몸소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아이들은 마치 저희 집이 펜션인 줄 아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로 인한 뒤치다꺼리는 고스란히 저희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어질러졌고 식사 준비며 청소며 끊임없이 손이 가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기만 했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이며 방이며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자식들은 바깥 구경을 나간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직접 겪어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일방적인 공짜 사랑은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퇴직 전
저와 남편은 오래도록 제주도에서 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주도 출신이라 고향에 대한 애착이 컸고, 저 역시 대도시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를 풀고 싶었죠. 서울 생활은 정말이지 숨 쉴 틈조차 없이 치열했습니다. 시골 출신의 젊은 부부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아이 둘을 키워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온 정성을 쏟았고, 남편은 주말도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두 아이는 무탈하게 자라주었고, 고생 끝에는 서울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남편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무사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성민이와 둘째 딸 지연이도 각자 짝을 만나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저희 부부는 자식들의 결혼과 주거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한 뒤에야 비로소 귀촌을 고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생활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여러 이유로 남편의 고향인 제주도로의 귀향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결혼해 각자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여유가 생겼으니 더는 늦출 이유가 없었죠. 처음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저와 남편의 결정에 아이들은 걱정 반, 설렘 반의 반응이었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제주도에서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좋은 곳이긴 해도 섬 생활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성민이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쭉 도시에서 살아오셨잖아요. 이사 갈 곳이 도심 쪽도 아니고 시골이라면서요. 괜찮아.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는 내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쭉 사셨어. 다시 돌아가도 잘 적응할 수 있겠지. 나도 시골 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농사 짓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좀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 지연이는 설레는 듯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제주도에 계시면 명절에 집에 갈 때마다 여행 가는 기분이 들겠네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짐을 정리할 때는 이미 마음은 제주도에 가 있었어요. 처음 이사할 집을 찾기 위해 제주를 돌아다니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와 남편은 조용한 환경을 원했기에 제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고즈넉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20평 남짓한 제주 전통 가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집을 발견했고, 한눈에 바로 이곳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담한 마당에는 돌담이 정갈하게 둘러져 있었고,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결정한 후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제주에 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제주도이긴 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삶의 터전을 옮겨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주로 이사한 첫날 밤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고 도심의 불빛도 소음도 전혀 없었죠. 그 고요함 속에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구나. 그 순간 새삼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났던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목포가 고향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남편은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목포 쪽으로 왔었죠. 저희는 20대 초반 목포에서 처음 만났고 그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주도를 가본 건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주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그저 남편의 고향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제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을 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사실에 긴장도 되고 솔직히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주도에 발을 디딘 순간 그 모든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목포와는 또 다른 상쾌한 바다 내음, 깨끗한 공기, 그리고 탁 트인 풍경이 저를 압도했어요. 그 시절의 제주도는 지금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던 때라 육지와 비슷하면서도 어딘지 다른 옛 제주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낯설지만 아름다운 그 풍경에 저는 단숨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남편과 결혼한 뒤 서울로 이사해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오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제주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주에서의 강렬한 기억이 결국 은퇴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정착하게 되었고 처음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이사하자마자 아들 성민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 빨리 구경하고 싶어요. 진짜 제주도로 이사하신 거예요? 때마침 봄이었고 제주도는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민이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봄방학이에요. 애들이 유채꽃 축제도 보고 싶다네요. 주말에 제주도에 가도 될까요? 초등학생인 손주가 봄방학을 맞이했고 새로 이사한 저희 집이 궁금한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초대했습니다. 그래 와라. 같이 유채꽃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자. 처음엔 정말 들떴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이 온다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마다하겠어요. 성민이는 이번에 오면 사흘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에 살면서 하루나 이틀 머물다 금세 돌아가던 아이들이 이번엔 꽤 오래 머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지니 내심 기뻤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챙기고 방도 깔끔하게 정리했으며 온 가족이 함께 먹을 고기도 넉넉히 사두었습니다. 남편도 손주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마당과 집안을 정리하느라 이리저리 분주했죠. 그런데 아들의 가족이 집에 도착한 후 보여준 모습은 저희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착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와, 여기 정말 고즈넉하고 좋네요. 보일러도 잘 되어 있고 지내시기 좋아 보여요. 어머님, 마당이 너무 예뻐요.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지. 저기 평상도 있잖니.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고기 구워 먹으려고 많이 사다 놨어. 정말요? 너무 좋아요. 처음엔 이런 반응에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집안에 짐을 들여놓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가져온 짐을 거실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급하게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갈 준비를 하니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죠. 너네 어디 가니? 유채꽃 축제요. 애들이랑 잠깐 다녀오려고요. 저희 나갔다가 저녁 시간 전에 들어올게요. 그래, 알았다. 저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아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저희랑 같이 구경 가실래요? 라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저희 집을 그저 숙식을 제공해주는 무료 숙소 정도로만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남편 역시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들뜬 기색이 역력해서 저희의 마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우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제주도 여행을 하러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아들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지니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마당에 나와 서성이다가 저녁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제주 유채꽃이 정말 예쁘네요. 인생 사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유채꽃 축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부산스럽게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내심 서운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감정을 감추고 묵묵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별다른 말 없이 불판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애들이 즐거워 보이니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당에 불을 피우고 두툼한 삼겹살과 목살을 올리자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돼지기름이 석쇠 위로 떨어지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소리에 저녁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었죠. 곧이어 8살, 5살 손주들이 마당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보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이 참, 애들이 너무 신났네요. 역시 시골집이 좋긴 좋아요. 서울에선 이렇게 뛰어놀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마음껏 뛰어놀아야죠.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뛰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걸맞고 싶진 않았지만 여기가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인데 조금은 조심하는 게 예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집에 왔을 땐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손주들이 아무리 어리다 해도 그땐 조심하는 태도가 분명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골집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며느리도 아이들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마당을 휘젓고 다녔고 저와 남편은 그저 고기를 뒤집으며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정성껏 키우던 화초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저녁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아들과 며느리는 뒷정리를 도우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손주들이 신나게 뛰노는 모습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이들만 챙기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마당은 아이들이 어지럽힌 탓에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저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을 불러내 정리를 시켰지만 애들이랑 놀아줘야 해서요. 그는 마당을 대충 치우고는 금세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아침이면 차려진 밥을 먹고 방은 어질러진 채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손주들이 거실과 방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도 그 모습을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볼 뿐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민준이랑 윤서가 집안에서 너무 뛰어다니는 것 같네? 좀 얌전히 있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골집에서는 이렇게 뛰어놀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렇게도 못 놀면 뭐 하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 당당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골집이라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어요. 멀리 제주까지 와준 아들, 가족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결국 따끔하게 말도 못하고 속만 알아야 했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찝찝함만 차곡차곡 쌓여갔죠. 아들 가족이 집안을 휘젓고 떠난 뒤 이제는 딸 지연이네가 찾아왔습니다. 여름 휴가라며 박서방과 4살이 된 손자 준영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온 거죠. 귀여운 손자 얼굴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또 한 주가 고달프게 지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연이네도 아들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선 박서방도 겨우 휴가를 내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는 일주일이나 머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주일이나? 우리 집도 좁은데 너무 길지 않니? 그러자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박서방이랑 시간을 잘 맞춰서 좀 길게 잡았어. 엄마, 여기서 편히 쉬려고 숙소는 안 잡았어. 우리 집에서 있을 거야. 박서방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숙소는 무슨 숙소예요? 부모님 집이 제주도에 있는데 다른 데서 왜 자겠어요? 그리고 요즘 성수기라 숙박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딸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 저희 부부가 아들이나 딸네 집에 가서 일주일씩 머무른다면 과연 아이들이 편안하게 반겨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요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아마 많이 불편해했을 겁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손님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 신경도 쓰이고 힘든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딸의 입에서 나온 숙박비가 비싸니까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게 당연하다는 말에는 부모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이니까 아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부모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야기 나누고 가족들 밥도 함께 차려줄 거란 기대를 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지연이네가 도착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딸네 가족은 여행객처럼 짐을 대충 거실에 던져놓고는 바람처럼 관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일은커녕 청소 하나 도와주려는 말도 없었고요. 심지어 3살 된 손주를 하루 종일 저희에게 맡겨두고 지연이와 박서방 둘만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쯤 저희 부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부모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의 집을 편리한 숙박업소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손주를 하루 종일 맡겨두고 해가 지고서야 돌아온 딸은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엄마, 제주도 은갈치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우리 갈치구이 해주면 안 돼? 갈치는 못 샀는데 지금은 비쌀 때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갈치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대신 돼지고기 사다 놨어.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자. 아이 참, 삼겹살은 아까 식당에서 먹고 들어왔는데. 딸이 갈치를 구워달라고 말하던 순간 문득 그동안 아들과 딸이 제주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집이 자기들 별장인 양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오는 게 너무도 당연한 듯 행동했습니다. 그 흔한 과일 하나 사오지 않으면서 우리 집에 오면 대접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그 태도는 서운함을 넘어서 괘씸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며 오긴 했지만 정작 부모를 위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결국 마음속 말을 꺼내고 말았죠. 너 여길 무슨 식당 딸린 펜션인 줄 아니?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가 사오지 그랬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엄마가 제주도 사니까 뭐가 좋은지 이제 알겠지. 나도 잘 몰라.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직접 사와. 나는 더 이상 준비 안 해.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차갑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딸도 눈치를 챘는지 제주도 시장에서 이것저것 생선이랑 고기를 사오긴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 가족이 저희 부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일주일을 아무렇지 않게 보내다가 올라갔을 뿐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딸 가족이 떠난 뒤
집안에 남겨진 흔적들을 정리하느라 또 며칠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도 참 피곤했지만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건 그 이후로 시작된 손님들이었습니다. 제주도로 귀촌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친척들뿐만 아니라 예전엔 연락조차 없던 지인들까지 하나둘씩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자식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는 친척들, 그리고 가끔 문자 한 통 없던 지인들까지 하나같이 우리 집을 관광지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지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게 몇 년 만이니? 나야 잘 지내지. 너 제주도로 이사 갔다면서? 소문이 거기까지 났네. 그래, 제주도로 왔어. 나 한번 보러 가도 되니? 제주도에 볼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가기로 했거든. 정말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면 좋지. 지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금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받은 연락이 반가워 저는 망설임 없이 오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지인이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지인은 갑자기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참 좋다. 그치? 근데 왜 짐을 풀어? 숙소 안 잡았어? 얘는 무슨 숙소를 잡아. 친구 집 두고 다른 데 가서 자겠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친구를 숙소에서 재울 거야? 명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펜션에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짐을 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남편도 차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지인은 며칠을 저희 집에서 머물다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엔 제 지인, 남편의 지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 집을 당연한 휴양지처럼 여겼습니다. 짐을 풀고 나면 마당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거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조용하고 좋다. 나도 이런 곳에서 살면 참 좋겠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손님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자 저와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늘 준비하고 떠난 후에는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하루하루가 고단했어요. 손님들은 처음엔 반가운 인사를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부부를 마치 풍경의 일부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제주를 만끽하고 우리 집을 편하게 누리며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습니다. 더욱 답답했던 건 어떤 사람들은 떠날 때조차도 덕분에 잘 쉬고 간다는 감사의 인사 한마디 없이 오히려 불만을 털어놓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준 게 부족했던 것처럼 마치 무언가 당연히 해줘야 했는데 못 해준 것처럼 행동하는 그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과 저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어스름한 저녁이었고 주인은 참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어. 자식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친척들, 지인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제주도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너무나도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엔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뒷처리까지 도맡아 하며 그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된 게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제주도에서의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는 더는 안 되겠어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손님들이 아니라
그들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이라는 걸요. 자식들이든 친척이든 지인이든 그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결국엔 우리를 힘들게 만든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평화로운 삶을 지킬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우리도 나이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면서 시간을 다 써버릴 순 없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들을 모두 받아들였던 게 습관처럼 굳어졌던 거고, 이제는 그 습관을 바꿔야 할 때였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 역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제주도에서의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기 위해선 더 이상 손님들의 요구에 끌려다녀선 안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앞으로는 손님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을 억새를 보러 제주에 오겠다는 아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숙소는 잡았고? 그러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반문했어요. 숙소요? 아이, 무슨 숙소예요? 엄마 집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묵으려고요. 뭐? 이번엔 양손에 선물이라도 가득 들고 올 거냐? 설마 또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집에 갈 때마다 선물을 들고 가요? 이번엔 그냥 가볍게 가는 건데.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들고 오는 거 아니면 우리 집에서 자지 말고 숙소 잡아. 그리고 꼭 제주도에 왔다고 해서 우리 얼굴 보러 올 필요도 없어. 너희끼리 놀러 왔으면 그냥 너희끼리 놀다 가. 엄마,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말해요? 제주도에 가면 얼굴도 보고 함께 지내야죠.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쌓아온 감정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지낸다고? 내가 가족이랑 제주도 와서 정말 우리랑 함께 지낸 적 있어? 그냥 짐 던져놓고 하루 종일 나가 있었잖아. 그래도 저녁에 같이 밥 먹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기는 어렵죠. 같이 시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 해준 거였지. 우리는 앞으로 그런 피곤한 일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지 마. 나가서 사 먹어. 정 너희가 우리랑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식당에서 만나서 먹는 걸로 하자. 엄마도 참. 아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좀 머물면 안 돼요? 너무 서운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죠. 너희가 앞으로 우리 집에 와서 온 집안을 어질러 놓고 몸만 쏙 빠져나갈 거면 명절에도 오지 마. 명절에도 밖에서 보자. 나도 이제 명절 음식 준비 안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절을 밖에서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너희 집에서 볼까? 나랑 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갈게. 요즘엔 역기성도 많다더라. 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말을 얼버무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80도 변한 저의 태도에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맸습니다. 결국 이번 가을엔 숙소를 잡고 제주에 오기로 했고 저희와는 하루 만나 식당에서 저녁만 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딸 지연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딸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공짜로 숙식 해결할 생각 꿈도 꾸지 마. 얼굴이 보고 싶으면 밖에 있는 식당에서 보자. 그 말을 전할 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할 수 없다는 결심이 확고했거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비용도 이번엔 네가 좀 계산해라.
그동안 우리가 너희 가족에게 쓴 음식값이 얼마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이제는 더 이상 묵묵히 참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불만을 거침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도 처음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그래도 제주 갈 때 부모님 얼굴도 보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되물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 나랑 네 아버지가 네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매번 가서 일주일씩 머무르면 너는 좋겠어? 그동안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지 알고는 있니? 그리고 정말 우리 생각해서 우리 집에 머물렀던 거야?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 그냥 우리 집이 편하니까 그래서 머물렀던 거지. 부모 생각해서 머물렀다면 그렇게 행동 못하지. 딸 역시 제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숙소를 꼭 잡겠다는 딸의 말로 통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지인에게 공짜로 재워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야박해? 내가 거기 아니면 잘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래도 제주도까지 찾아가서 얼굴 보여주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이없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죠. 통화를 마치기 직전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 묻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남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여보, 우리가 베풀 만큼 베풀었고 이제 좀 우리 시간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 말에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웃긴 건 우리가 그동안 베풀었던 친절과 배려를 그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를 두고 정이 없다, 차갑다 이런 식으로 뒷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땐 잠깐은 서운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고생하며 대접해 줬는지 그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 현실이 씁쓸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저와 남편의 평화로운 삶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지인들도 더 이상 부담스럽게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과 저는 비로소 꿈에 그리던 조용하고 평화로운 제주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처음엔 내가 기꺼이 베푼 친절이 상대에겐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 친절이 끝없이 반복되면 상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더 이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여기는 때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 우리 관계 속에도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왜 사람들은 누군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자꾸 넘으려 할까요? 자식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모두 각자의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조금 더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친절을 틈으로 삼아 경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금이 가고 깨지고 말게 됩니다. 저와 남편이 느꼈던 피로와 서운함도 모두 그런 무너진 선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가 아니라 그 도움 속에서도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느냐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의견은 저에게 무척 소중합니다. 솔직하게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경야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서 가까운 사이니까 그 말 뒤에 숨어 무심코 넘었던 경계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야 할머니처럼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결단,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댓글로 응원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뜻한 조언이나 공감의 이야기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